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 태극기를 온몸에 감은 채 눈물을 흘렸고 기립박수와 함께 영국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동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2년 5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 인파의 붉은 물결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던 날이었죠. 경기장 밖에서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황금발이 골망을 흔들었을 때 광화문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폭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 감동은 스페인과의 8강전까지 이어졌죠. 페널티킥 승부차기의 마지막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키커로 나섰을 때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런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영국인들의 표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우습게 보던 눈빛이 경기가 진행될수록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영국 기자들이 한국의 놀라운 경기력에 감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4강에 오른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은 폭죽과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평생 이런 날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다며 감격해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적 자부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냉철한 지휘, 박지성 선수의 끝없는 활동량, 안정환 선수의 결정적 한방,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제 인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축구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국가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죠. 세계가 한국은 다르다고 인정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열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이것이 우리 축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박지성 선수의 이름은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죠.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훈련장 첫날, 박지성 선수는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가장 늦게 떠났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코칭 스태프들조차 감탄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더욱 빛났습니다.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는 체력, 정확한 패스, 그리고 팀을 위한 희생정신. 이 모든 것이 박지성 선수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확정되었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에 아시아 선수가 입단한다는 뉴스에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이 들썩였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직접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메뉴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경기장은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팬들의 입에서 한국인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7년간 메뉴에서 묵묵히 그러나 가장 빛나게 활약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을 때 저는 런던의 한 펍에 있었습니다. 영국 팬들이 자기 나라 팀이 지는 상황에서도 박지성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란 이런 것이라고 느꼈죠. 박지성 선수는 화려한 개인기보다 팀을 위한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그라운드 커버량은 경이로웠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골을 넣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빅게임 플레이어라고 칭한 이유였죠. 그는 골보다 팀을 선택한 진짜 선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메뉴에서 활약하던 7년 동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한국인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 함부르크 SV의 유스틴 문을 두드린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독일로 떠난 그 소년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결의를 느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그는 축구로 말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독일 함부르크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훈련하는 동안 손흥민 선수의 얼굴은 붉게 얼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공을 쫓았습니다. 유스팀 코치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마른 소년이 독일 축구의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손흥민 선수의 재능은 더욱 빛났습니다. 놀라운 스피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골 감각까지. 그는 햄버거 SV 유스팀에서 단숨에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앞둔 날, 손흥민 선수의 긴장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코트부스전에 교체 출전한 그는 첫 터치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독일 해설자들은 이 아시아 소년의 특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끝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독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언어, 문화의 차이에 적응해야 했고 향수병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두려움 대신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팀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독일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후 손흥민 선수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유럽 축구계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버쿠젠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곧 현실이 되었죠. 토트넘 호스퍼가 그를 영입했을 때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유럽에 도전한 손흥민 선수의 용기는 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유럽 여정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015년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를 처음 본 런던 팬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또 다른 마케팅 선수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죠. 첫 시즌 초반부지는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장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변함없이 결연했습니다. 훈련에 더욱 매진했고 포치티노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렸죠.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첫 득점을 기록했을 때 경기장은 손흥민 선수의 애칭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팬들의 입에서 한국인 애칭이 불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미소로 화답했고 그 미소가 토트넘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정적을 뚫고 들려온 토트넘 원정 팬들의 함성,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환희에 찬 표정.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닌 토트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고 푸스카스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리 케인과의 환상적인 호흡은 유럽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죠. 런던 거리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영국 아이들을 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단지 훌륭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위대한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고 경기장에는 한국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팀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적 제의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남은 그의 충성심은 더욱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젠 누가 뭐래도 토트넘의 상징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록을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을 넘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축구장을 넘어 런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한국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 런던 북부의 한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스페셜이라는 메뉴를 내건 식당이 인기를 끌었죠. 영국인들이 젓가락을 들고 김치와 불고기를 먹는 모습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 영국 회사원이 돌솥 비빔밥을 능숙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구 선수 한 명이 한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런던의 유명 백화점에는 한국 화장품 코너가 생겼고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으로 넘쳐났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를 손흥민 휴가라고 불렀습니다. 강남 스타일,
BTS와 함께 손흥민 선수는 한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트넘 경기장 근처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했을 때 영국 현지인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한글 배우기, 한식 요리 강좌, 한국 영화 상영회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런던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언어가 세계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서 배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런던의 축구 팬들은 토트넘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진심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런던의 입맛을 바꾸었고 한국 문화가 런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골 숫자를 넘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가 되었습니다. 런던 한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토트넘의 주장 완장이 비었고 그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물려받았습니다. 141년 토트넘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주장이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를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발표 현장에 있었던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순간 그는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밝게 웃는 친근한 모습이 아닌 팀을 이끌어야 하는 진지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화려한 연설이나 강한 목소리로 팀을 이끄는 대신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에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 떠나는 모습,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손흥민 선수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팀 동료들조차 인정한 진짜 리더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 것이죠. 그의 통역사는 손흥민 선수가 언어보다 마음으로 소통한다고 평했습니다. 주장이 된 첫 시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팀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일부 선수들과의 갈등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시즌 후반 팀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후였습니다. 선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라커룸으로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한 명씩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패를 떠나 팀원들을 챙기는 그의 모습에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항상 개인이 아닌 팀을 강조했고 공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는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이 된 손흥민 선수를 보며 아시아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인종과 국적을 넘어 능력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심장부에서 아시아인이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끄는 모습은 많은 아시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스타디움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로마의 대결. 저는 기자석에 앉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동안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유독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깊은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면모가 보였습니다. 전반 15분, 로마의 거센 공세에 토트넘이 흔들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손흥민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 슛을 날렸고 골망이 출렁였습니다. 선제골의 순간 산마메스 스타디움은 토트넘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반 시작 직후 로마가 동점골을 넣으며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팀원들을 모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토트넘의 플레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10분 전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슛을 날렸고 이번에도 골키퍼는 손흥민 선수의 슛을 막지 못했습니다. 2대1 토트넘이 앞서 나갔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그라운드 중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팀원들을 끌어안는 그의 모습에서 23년간의 여정이 느껴졌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상에 오르자 경기장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기자석에서도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기자들까지 그 감동의 순간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극기를 향해,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아시아인 주장을 향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트로피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팀원들, 코치진,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 모두의 것이며 특히 멀리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한인타운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영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축구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다음 날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우승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우승컵을 들고 버스 위에 섰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붉은 물결이 이제는 런던에서 재현된 것 같았습니다. 박지성 선수에서 시작된 여정을 손흥민 선수가 완성했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23년이 지난 지금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축구는 더 이상 깜짝 스타가 아니라 세계 축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퍼레이드 도중 손흥민 선수는 마이크를 잡고 이 트로피는 모든 한국인의 것이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성장했고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다음은 챔피언스 리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만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고 토트넘의 영국인 팬들도 챔피언스 리그를 외쳤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의 꿈을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에 살면서 한국 축구의 성장을 23년간 지켜봤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젊은 선수들이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많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길 바라며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어린 축구 선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23년 전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가 씨앗을 뿌렸고 손흥민 선수가 그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도 큰 무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영국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